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미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오주호입니다. 자동차 산업 부진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물 공장 및 자동차 부품 공장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당좌 거래 정지의 주물 공장 두 곳은 인천 서구의 동진주공과 경북 영천의 세원금속입니다. 동진주공은 1973년 설립된 국내 1호 주물업체로 차량 팬더, 후드, 문짝, 범퍼 등을 주문 방식으로 제조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납품해 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동진주공의 자산 처분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세원금속도 경상도 지역에서 이름이 알려진 주물공장입니다. 주물공장의 고철 납품 대금 결제는 빨라야 한 달인데요. 제강사가 일주일에 2번 결제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주물공장이 부도 처리될 경우 고철 공급사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최근 들어 주물공장을 비롯한 자동차 2차, 3차 벤더사들의 폐업 및 부도 소식이 늘어나고 있는데 업계 일부에선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철 납품 대금뿐만 아니라 발생처 선수금도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공개할 예정인 5G 대문폰은 모서리가 노치로 디자인된 제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폰 아레나가 공개한 5G 대문폰을 보면 단말기 모서리의 비정상적인 형태의 노치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단말기 뒷부분에 신비한 10이라는 번호의 스티커가 붙어져 있습니다. 퀄컴은 하와이에서 스냅드래곤 서밋을 열고 차기 주력 스마트폰용 칩셋 스냅드래곤 855의 존재를 확인시켜줬는데요. 이 주안점은 5G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퀄컴 서밋에서 선보인 5G 대문폰은 일반 단말기처럼 보이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른쪽 위 모서리에 아주 이상한 노치가 보입니다. 이 노치가 왜 모서리에 붙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년 초 선보일 갤럭시 S10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유출되고 있는 갤럭시 S10 플러스 렌더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노치의 정확한 위치에 동그란 디스플레이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삼성전자가 어떤 형태의 단말기를 내놓더라도 소프트웨어를 디자인 특성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번 데모폰은 고급 디자인으로 이동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갤럭시 S10 플러스의 초기 시제품일 수 있습니다. 포스코대우 미국 법인이 미국 화학제품 공급업체 올넥스의 미수금과 관련해 보험회사 트래블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포스코대우가 6억 원짜리 소송에 2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은 트래블러스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올넥스와의 분쟁이 예외적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내비쳤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올넥스 측이 미수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보험사 트래블러스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트래블러스는 포스코대우가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재산에 한해 보장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소송에서 올넥스가 갚아야 하는 돈이 회계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미수금이므로 소유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보험약관에 있는 재산의 의미를 회계상 의미의 재산과 동일시할 수 없다며 미수금을 무형재산으로 취급했던 과거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올넥스가 포스코대우의 미수금을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대우는 이번 소송과는 별도로 미수금 회수와 관련해 올넥스 측과 또 한 번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베트남 자동차 시장이 한국, 일본, 베트남 브랜드가 경쟁하는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베트남 자동차 시장은 수입차의 대표 브랜드인 도요타, 혼다, 마쓰다 등 일본 자동차와 베트남 현지 합작 조립차의 대표 주자인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양분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그룹이 자회사인 빈페스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자동차 양산에 들어갔는데요. 빈그룹은
국내 첫 자체 생산 차량이라는 기치를 내건 애국 마케팅으로 베트남 정부와 국민의 든든한 지원 아래 일본의 고급 자동차 시장과 현대기아차가 점유한 경차 시장을 동시에 겨냥해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베트남 세관 총국에 따르면 10월에 약 2억 9,500만 달러 상당의 차량 14,261대를 수입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54%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성장과 젊은 세대의 수요 증가, 올해부터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차에 대한 관세 철폐 등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수입차 시장은 성장일로에 있습니다. 빈페스트는 자체 브랜드인 럭스 세단과 SUV를 선보였는데요. 럭스 S의 2.0은 한화 약 8,799만 원, 럭스의 2.0 세단은 약 6,611만 원으로 판매가가 책정됐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피냔파리냐 스튜디오의 디자인에 부품은 BMW 등과 동일하지만 다른 수입 브랜드와 달리 생산 공장을 베트남 현지에 가지고 있어 낮은 가격으로 부품 공급이 가능하고 차량 정비 서비스에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의 사정은 다급해졌는데요. VAMA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내 조립 자동차는 10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약 2% 증가한 17,599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빈페스트는 그동안 비밀에 붙여왔던 소형 차량인 파디를 선보이면서 현대의 그랜드 아이텐과 스파크를 겨냥한 차량임을 밝혀 현대차는 이래저래 긴장할 수밖에 없는 형평입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카시트에서 독성 화학물질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유독성 카시트가 몰래 국내로 들어와 판매되고 있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미국 비영리 소비자 단체 컨슈머 어페어에 따르면 인디애나 대학과 에콜로지 센터 연구진이 36개 자동차 시트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유아카 시트에서 독성 난연제 화학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 캐나다, 중국에서 제조된 18개 자동차 좌석에서 36개 직물 및 샘플을 테스트했는데 이번에 발견된 난연제는 자동차 시트 직물을 통해 전달되며 간에 손상을 주고 바람, 뇌발달 장애, 호르몬 수치 영향 등 인체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 자동차 시트에 쌓인 먼지나 자동차 좌석을 통해 유해 화학 물질을 들이마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진은 또 이번에 테스트한 36개 자동차 시트 중 34개가 일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독성 난연제인 CPE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4개 샘플에는 갑상선 문제, 호르몬 불균형 및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데카브로 모디페닐 에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이 비교적 적게 함유된 유아용 카시트 제품이 나와 눈길을 모았는데요. 유나 피파 라이트사의 폭, 클렉플룩사의 맘모스, 어파베이비의 메사조던과 헨리 모델이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유아용 카시트 제품이라고 컨슈머 어페어는 전했습니다. GS건설이 겨울철 분양비수기에 분양 물량을 대거 쏟아냅니다. GS건설은 안양, 남양주, 일산, 하남, 대구 등 5곳에서 4,807여 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인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제도 변경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심사 등이 미뤄지면서 연말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2월 전국에 공급되는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은 18,000여 가구이며 GS건설은 일반 분양 물량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GS건설은 14일 12월 첫 분양 단지로 일산 식사지구에서 일산자이 3차 전용 면적 59에서 100제곱미터 1,333가구를 내놓습니다. 21일에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서 비산 자이아이파크를 선보입니다. 임곡 3지구 재개발 단지로 총 공급 가구 수는 2,637가구이며 전용 면적 39에서 102제곱미터 1,073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입니다. GS건설은 같은 날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3 블록에서도 다산신도시 자연앤자이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이외에도 GS건설과 코오롱 글로벌은 대구시 중구 남산 일대에 남산 자이하늘채를 분양하는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 12개 동, 전용 면적 59에서 84제곱미터, 총 1,368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965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대구 지하철 2호선인 반고개역이 인근에 있으며 대명시장과 내당초, 구남중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결로 가닥이 잡혀가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협상 타결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재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